다음은 4장. 예. 기계적인 측정 및 분석. 전기는 끝났고요. 이제 레이저로 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고. 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뿅 째서 여기서까지 돌아오는 시그널 가지고 이제 그 변이를 재고 속도도 볼 수 있고 가속도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는 것들은 조금 다르게 이게 삼각청량 레이저라는 걸 이용을 하게 돼요. 단순히 얘가 있는 운동 특성만 볼 수 있는 뿐만이 아니고 얘를 갖다가 뭘 볼 수 있냐고 하면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한 깊이 있는지 나와 이제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뭐 하냐고 하면 이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요. 이 형상까지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스캐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는 나중에 이게 턴테이블에다 달면 3차원 스캐너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윙치키 이렇게 하면 한 바퀴 한 몇 시간 뒤에 나오고 아까 그 형상 나왔죠? 그 형상에 나와서 그러는데 형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스캐너 플러스 진동 측정기까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방에 다. 예. 그래서 그 NCS라든지 이런 쪽에서 읽을 수 있는 3차원 데이터 있잖아요. 뭐 DWG 파일이라든지 스텝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중에 뭐 밀도 넣고 역률 넣고 내부 손실감 넣고 하면 그냥 흔들어 보면 그 컴퓨터상에서 이제 진동 해석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거하고 둘 사이에 그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어디를 다음에 더 고쳐줄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모델링 된 거하고 실제로 나온 거 보면 내가 뭐 값을 잘못 넣어주면 공인 주파수도 바뀌고 막 그럴 거잖아요. 예, 노달 라인도 바뀌고.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거의 한 예를 들면 계속 찾다가 물성치 바꾸고 보면 한 90% 정도 유사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성이 다 거의 맞은 거잖아요. 물성이. 그러면 이제 만들어 필요가 없죠. 컴퓨터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상도 이렇게 코르게이션도 내가 PC상에서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잴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저기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확인이 가능한 버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항상 이것도 뭐 콤솔이라든지 얘에 있는 데이터를 NCS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측정을 해서 우리 기계적인 측정을 하는 게 아까 TS 변수에서 기계적인 파트를 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레이저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스피커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여기서 뽑아내 가지고 임피던스를 찾아서 아까 TS 파라미터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안 보고 힘하고 속도 있잖아요. 이 레이저로 가지고 힘하고 속도로 보는 거거든요. 힘하고 속도로 가지고 변이를 가지고 TS 파라미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주파수축이거든요. 이것도 주파수축이죠. 이거는 크기는 뭔 축이냐 하면 이거 저항값이에요. 임피던스 값. 이거는 뭐냐고 변이 값이에요. 이제. 그렇죠. 얼마만한 변이. 근데 이 두 개 여기에서부터 TS 파라미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맞냐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맞겠습니까? 여기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서 보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아까 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물건을 정기적으로 보려면요. 대전제가 V하고 I에서 왜곡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V하고 I가 왜곡이 떠버리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린점이 원래는 90에 이렇게 있는데 80, 70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변이가 크게 떴어요. 이거는 잘못 측정될 리가 없겠죠. 거기가 공린점이 맞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측정이 잘 될 때는 얘가 알려주는 게 얘랑 유사한 값을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정확도 본다고 하면 얘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음향에 대한 본질에 좀 더 가까운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곁다리로 측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저 움직이는 것들 다르게 이렇게 좀 다르게 정기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뭐 한 번 더 건너뛰어서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점으로 보는 거예요. 점으로. 문제는 여기서 보면 요 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 점이. 이 점이 이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기로 보는 것들은 전체를 다 보는 거죠. 보스쿨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점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더 틀린 거겠죠. 근데 말을 맞다고 하면
이 집중 변수라고 하면 럼프드라고 하면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분할 진동이 없다고 하면 얘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무조건 레이저라고 해서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고 찍어낸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레이저를 찍습니다. 여기다가 찍어서. 그래서 까만 거는 절대 못 찍어요. 까만 거는 빛을 흡수해 버리잖아요. 예, 이 반사돼서 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색, 화이트 이런 걸로 칠해서 이거 보면 다 화이트가 칠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갔는데 뭐 하얀 게 칠해져 있더라. 그러면 그 회사는 이 회사는 기계적인 측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레이저로 측정된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까만 게 노이즈가 있고 이것도 왜곡이 있겠죠, 그렇죠? 예. 요 왜곡 수준이 적어도 20dB 이상은 차이가 날수록 좋은 거죠. 근데 레이저는 왜 그러면 뭐 40dB 이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됩니까? 40dB 차이 나면 더 좋겠죠. 근데 레이저는 특히 고주파수로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레이저로 가지고 뭐 트위터의 움직임, 뭐 고주파수 측정하는 것들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레이저가 또 좋아가지고 그 마이크로메타 이하까지도 오더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레이저가 이 레이저는 사실은 뭐 0.5 마이크로까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막 스피커들 보면 있잖아요. 우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똑같은 100Hz를 내주더라도 우퍼 같은 경우는 쑥쑥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드레인지는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트위터는 아예 안 보이죠. 걔가 움직이는 게 0.1mm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데도 소리를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는 저주파수 재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왜냐하면 변이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고주파수로 가보면 요거 자체, 변이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dB 정도 되는 뭐 트위터를 이게 재보면요 거의 마이크로 단위로 움직입니다. 10km 정도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볼륨 벨로시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이거는 뭐 우퍼는 크게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데 얘는 적게 움직입니까? 그러면 그냥 뭐 물의 양을 본다고 하면 한 번 갈 때 물을 한번 쓸어낸다고 보면 저주파수는 예를 들면 10Hz다 그러면 10번만 더 흔들라는 거죠. 10번 쑥쑥 흔들어 가지고 세숫대에다 물의 양을 잽니다. 그러면 어떤 물의 양이 몇 cc가 나왔겠죠. 그렇죠? 한 번 밀어내고 두 번 밀어내고 10번. 그럼 10kg라 그러면 10,000번 떨어질 수 있는 10,000번. 10,000번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나는 10,000번 동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작게밖에 움직여야 전체적인 물의 양이 같아지겠죠. 얘는 나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볼륨 벨로시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어쨌든 변이하고 주파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생겨요. 작게 떨어도 된다고. 그리고 또 저주파수는 또 사이즈가 커지죠.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주고 좀 커져야 그래도 겨우 이 두 개가 이제 물의 양이 맞기 때문에 저주파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고주파로 갈수록 내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트위터가 자꾸 우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퍼가 많이 움직이고 저주파수가 그 트위터가 작게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레이저라는 것들은 변이를 재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건 아예 그냥 2kg 아싸리 그냥 3kg, 4kg, 3kg 밑에가밖에 안 보죠.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분할 진동이 생기거든요.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할 진동이 생기면 내가 이 점이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게 생기거든요. 요거 들어갈 때 튕겨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보면 이게 실제로 보는 게 아까 여기 이런 그래프였지 않습니까? 임피던스 커브에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저주파수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거 재는 것들은 사실 레이저로 하든 뭘 하든 이게 여기가 공진점이거든요. 공진점에서부터 12dB 옥타브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SNR이 좋죠. 그렇게 되면 저 특성을 보는 것 때는 레이저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쭉 가다가 12dB 옥타브로 예쁘게 잘 내려가죠. 경사가 잘 내려가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버렸죠. 그럼 저기서부터는 뭐가 생긴다고? 바로 분할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동판이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주파수 특성도 나중에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이 스피커의 기계적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TS 파라미터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보면 여기 밑에는 1km는 분할 진동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까 기계 파라미터 중요한 게 스티프니스 관련된 파라미터, 그 다음에 마찰 저항 관련된 거, 진동 질량 이런 거, 그 다음에 BL 있죠. 이런 걸 뽑아내려면 결국은 어디서 뽑아내냐고 하면 바로 이 커브에서 뽑아내죠. 요 커브가 중요하다. 요 커브가. 요 커브를 잘 따라가줘야 이런 값들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커브를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커브를. 아까 여기 임피던스 커브를 여기서 임피던스 커브를 잘 따라가줘야 이게 아까 TS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요 커브를 저대로 따라가줘야 이게 레이저로 잴 때는 요걸 정확하게 따라가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값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기계적인 변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유징 레이저라고 되어 있죠. 레이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은 두 번 재야 되는 거죠. 질량 추가해가지고 10g짜리 하나 더 달아가지고 재면 또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레이저는 편한 것들은 그냥 한 방에 빵 하면 또르륵 해주면 얘값이 서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측정하면요. 아까 F0 밑에서는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아까 질량하고 탄성하고 마찰 저항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F0 이하에서는 있잖아요. 전부 다 변이는 일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12dB 옥타브로 변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파수고 얘가 변이였어요. 변이를 보통 X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변이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공린 주파수가 되고 이게 또가 마이너스 12dB per 옥타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요. 주파수 특성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만약 얘가 이제 이게 말고 SPL로 해가지고 데시벨 스케일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거는 요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면 데시벨이라는 것들은 음압의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압은 압력이고 힘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M 곱하기 A 그렇죠? 그러니까 A잖아요. A.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얘는 변이지 않습니까? 변이해서 가속도로 가려면 2차 미분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기울기로 하면 6dB, 6dB 총 12dB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한 번 미분해주면 6dB 차,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또 12dB 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 이렇게 6dB 틀어주고 9 틀어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변이 커브에서 이렇게 나오면 변이컵에서 이렇게 나오면 주파수 특성에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변이컵에서 가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파수 특성에서 이렇게 나오게 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내려오는데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냐? 분할 진동이 없으면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직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분할 진동이 시작된 거예요. 진동판에 뭔가 문제가 시작된 거라는 거죠.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변이 커브, 변이를 잰 거예요. 레이저로 가지고 변이를 재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100Hz잖아요. 10Hz 재더라도 1mm 움직이고 20Hz도 1mm. 계속 똑같이 1mm로 움직이는 1mm로 움직이는데 F0 공리점 지나가고 나면 있잖아요. 이게 0.9, 0.8, 0.7 이렇게 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레이저 변이계로 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오다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다가 수르륵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리가 이제 제대로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거는 한 지점이야. 더스트 캡에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더스트 캡을 쟀잖아요.
더스트 갭. 지금 이 지점을 잰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동판이라든지 서라운드 부분에서 이렇게 생기냐? 또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어진 거지.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스피커로 잴 때 그럼 이게 어디로 재면 됩니까? 얘는 더스트 캡 센터로 재는데 이 말은 실제로는 힘을 받는 부분은 어디예요? 코일 부분이죠. 코일이 힘을 주니까 실제로는 보면 이게 여기 보빈이 있잖아요. 보빈 부분에다가 실제로 재는 게 맞아요. 그렇죠? 힘이 보이스 코일로 주니까. 근데 거기나 이 더스트 캡 센터나 저주파수에서는 같다라고 보고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코일 부분에 재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피커 잴 때 있잖아. 마이크로 스피커인데 이렇게 트랙형으로 넓게 잴 때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그 트랙에다가 재야 돼요. 4포인트 정도는 재야 돼요. 그 이야기도 좀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어폰, 헤드폰은 있잖아요. 이게 볼록 튀어나온 얘기 있잖아요. 더스트 캡이 있잖아요. 이게 특성을 그 대표 선수가 못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코일 위치에다 대주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럼 코일 위치에다 대면 거기가 대표 선수를 또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처럼 우리는 아까 밑에 댐프가 있었고 위에 서라운드가 있는 이런 스피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잡아주는 군데가 두 군데잖아요. 위에서도 잡아주고 아래서도 잡아주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운동을 잘 하거든요. 근데 얇은 스피커들은 이게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밑에가 없어요. 밑에 그 댐퍼 개념이 없다고. 오직 엣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수직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갖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다 나온 거죠. TV 스피커들 얇은 것, 그 스피커는 절대 얇아서 좋을 일은 거의 없어요. 얇으면 안 좋아. 뭔가가 수직 운동을 되게끔 뭔가 잡아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얇으면서 뭐 음질 좋게 나는 스피커, 다이나믹에서는 힘들어요. 다이나믹 외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다이나믹은 구조 그 자체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변이를 측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그 기존에 아까 그 질량을 추구해가지고 잴 때 있잖아요. 질량을 추구해가지고 잴 때는 아까 덩어리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여기 보십시오. 원래는 요 그래프라도 이렇게 붕 쳤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지금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주파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치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주파수 특성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이렇게 저음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슈팅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파수 특성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변이 특성이니까 이걸 갖다가 6dB 더 꺾으면 반은 12dB씩 꺾으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Q 값은 사실은 1보다 큰 값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왜? 이만큼 오버슈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0.7 정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쨌든 그럼 주파수 특성을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저주파수에서 있잖아요. 저주파수에서 아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여기 일정하게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가고 요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최초의 가정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스티프니스가 저주파수에서는 일정해야 되는데 F절에 의해서 일정해야 되는데 스티프니스도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네. 이게 아닌데 원래 스티프니스가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K는 아까 변이에 대해서만 좀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K는 그냥 상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는데 이제 스피커로 들어보니까 변이가 커질 때는 K 값이 이렇게 더 커져 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게 더 나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K 값이라는 게 X에 대해서도 바뀌지만 주파수에 대해서도 또 바뀐다는 걸 이렇게 또 나왔어요. 주파수가 떨어져 버리면 변이가 많이 가버리잖아요. 변이가 많이 가진다는 말은 복원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주파수에 따라서 또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야, 이게 이제 K라는 게 이변수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스피커를 흔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흔들어 주는데
공기점이 100Hz예요. 100Hz 같으면 그다음에 90Hz잖아요. 점점 더 많이 뜨는 거예요. 70, 60, 50,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복원력이. 이건 안정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내구성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 이거 크게 올라가는 정도를 람다라고 나중에 표시를 하는데 저게 크게 올라가면 절대 좋은 스피커는 못 돼요. 저게 올라간다는 말은 그 스피커가 갖고 있는 점성하고 점성 때문에 성립돼요. 점성. 우리가 예를 들면 진짜 순수한 스프링 장치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적인 모델들 완전 스프링을 보는 거잖아요. 구리 스프링처럼. 그런 거 하면 절대 저렇게 안 생겨요. 근데 저거는 왜 저게 생기냐고 하면 이게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있잖아요. 이거 이게 누르잖아요. 쭉 눌렀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볼 수 있는데 레이저 변형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누르면 마이너스 값을 가리킬 거잖아요. 싹 떼봐요. 그럼 원래 0으로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잘 안 돌아와요. 이게 0으로 돌아오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얘가. 조직이 한번 변형이 됐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마찰력이 있을 때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근데 내가 천천히 떨어주면 있잖아요. 그 힘이 작아지는 데 비해서 빨리 떨어주면 있잖아요. 복원력이 커져요. 근데 천천히 떨어주면 땡기는 힘도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땡기는 힘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땡기는 힘이. 복원력이 땡기는 힘이잖아요. 스티븐스라는 게.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모델에서는 스티프니스는 상수에서 이게 없었어. 이렇게 모든 기기계는 다 이랬어요. 우리가 공인 주파수 구하고 할 때 있는 거 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F0는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여기서 나와는 k라는 말은 전부 다가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지금까지의 TS 파라미터도 저주파수에서 올라가는 걸 설명해 주지를 못했어요. 저런 거는 없어.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 쪽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게 엄청 큽니다. 쑥 올라가 이렇게. 엄청 올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 있는 TS 파라미터 가지고는 마이크로 스피커는 모델링 자체가 안 돼요. 이어폰, 헤드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이전에는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크립 모델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상수값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다 변수값으로 바뀐 거예요. 오메가에 대해서 함수잖아요. 이거 수식이 나온 지가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변이를 재보면 금방 알죠. 이게 또 큰지 작은지. 그래서 여기에 피팅을 하죠. 피팅을. 이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걸 제대로 따라가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수식이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따라가줘야 요 값이 제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걸 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고 이 값들이 더 정교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아까 질량 추가해가지고는 저걸 구할 수가 없어요. 질량 추가할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주파수 쪽은 하나도 안 맞아요. 마이크로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쪽으로 가면. 근데 우퍼 스피커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스피커도 나중에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쑥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좀 스피커가 천천히 움직이면 땡기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 부족해가지고요. 이렇게 충격이 툭 가해지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스티프니스가 점점 힘이 빠질 거지 않습니까? 땡기는 힘이 빠지면 한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게 그런 효과가 더 많이 생겨요. 스테빌리티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항상 관리하는 포인트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굉장히 안 좋게 돼요. 그리고 특히 야외 스피커 하시는 분들 더 크게는 자동차 스피커 있죠. 자동차 스피커는 절대 이 크립이 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모 자동차 회사랑 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팩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얼마 이상 되면 이거는 무조건 페일이야. 지금은 소리가 잘 날지 몰라요. 근데 6개월 뒤, 1년 뒤에는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요즘 그 스피커 관련된 기술들은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까지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1년 타고 안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요즘 차값도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막 1억짜리 들고 그런데 나중에 덜덜덜 소리 나고 하면 누가 그거를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변이 측정에서 크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측정해 보면 돼요. 이거는 어떤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변이계 있잖아요. 한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20Hz 2만원짜리까지 두두두두두 걸어가지고 변이 쭉쭉 꺼보면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걸어보면 끝이에요.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옛날에는 레이저로 가지고 이렇게 보질 않았다라는 거지 다. 특히 요 밑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가 100년이 넘게 에디슨이 전기 발명한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스피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아까 Q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도 그렇죠? 요거 이게 뭐 예를 들면 3dB 떨어질 때 여기 있잖아요. 하한 주파수, 상한 주파수 가지고 결국은 요게 피크한 정도를 가지고 Q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여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얼마만큼 뽕 솟아 올랐냐 파란 거 있죠. 요 뽕 솟아 올라는 정도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똑같이 Q 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정기적으로 잰 이게 더 정확하겠어요? 이거 뽕을 보면서 Q 값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더 정확하지. 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대표 선수라고 하면 그 지점이 여기서 가리키는 공진 주파수가 맞겠어요?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임피던스 커브에서 나오는 공진 주파수가 더 정확하겠어요? 이게 조금 더 실효성이 더 있겠죠. 왜? 실제로 거기서 변이가 컸으니까 그 주파수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게 변이를 된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기적인 도메인에다 한 번 더 해서 보면 이거 한 번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곡이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 있잖아요. 공진점 두 건이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 아까 있었죠. 요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공진, 얘가 공진 여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에이 대충 그냥 뭐 이쯤이겠지. 여기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정기적으로 보면 왜곡이 끼면 있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여기가 이렇게 찌글찌글 나와버리는 게 많아요. 나중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인점 보고 찌글찌글 나가면 왜? 거기서 왜곡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이 피크쯤에서 왜곡이 제일 많이 생긴다니까 정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변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기로 재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전기로 재면. 그때는 기계로 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로 재면 아까 만사형통합니까? 했는데 레이저는 점으로 보는 거래. 점으로. 그렇죠? 근데 그 점이 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그 공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재고자 하는 그 주파수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이쪽은 조금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재면 이 특성은 아니면 뭐 어중간한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더 웃긴 거는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떨어지고 얘가 올라갈 때 떨어지고 하는 이런 지금 뭐 모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변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이가 없죠? 변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재면 임피던스가 엄청 큰 것처럼 나오겠죠. 힘은 주는데 변이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재가지고 음악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TS8하면 다 음악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될 바에 차라리 정기적으로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한 점을 재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재가지고 있잖아요. 공간 평균을 해보는 거예요. 공간 평균. 그래서 이게 있는 거. 이게 보이스 코일 위치 있잖아요. 보이스 코일. 힘을 다 보이스 코일 놓으니까 이거다 그러면 보이스 코일을 갖다가 그 위, 아래, 좌우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해가지고 다 재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원조 모드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게 뒤뚱뒤뚱 있는 모드가 거기서 내가 어떤 대표적인 값을 찾으려면 다 재보니까 있잖아요. 센터도 재보고 위아래 좌우 다 재보니까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대한 공간 평균값 찾아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전에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스피커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 만들어진 스피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평판 스피커, TV 스피커, 마이크로 스피커 이렇게 밑에 서라운드하고 위에 엣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들은 막 이렇게 널널 춤추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저주파수였어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헤드폰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몇 헤르츠냐고 하면요, 398헤르츠 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시죠? 이거는 1900헤르츠예요. 이거 헤드폰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잘 만들면 이런 건 없지. 그냥 막 만들면. 근데 어쨌든 이걸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믿어요. 아, 뭐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보면 당연히 헤드폰이 이렇게 나오는 거 뭐야?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600Hz일 때고, 이 고주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16,000Hz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힘을 주겠죠, 여기서. 그렇죠? 땅에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혹시 이거 휴대폰 스피커나 이런 것도 예시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마이크로 스피커가 있어요. 이게 휴대폰 스피커예요. 자, 이게 이제 평판이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런 거 있죠? 이게 근데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스피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잘 생겨요. 내가 잘 몰라.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게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게 생기면 여기 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스코인 밀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수직으로 운동 안 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긁힙니다, 나중에 자기 갭 속에. 그러면 타버려요. 긁히는 소리가 나다가. 근데 처음에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에이징이 걸리면 이 점점 얘가 잡아주는 얘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 더 많이 긁혀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냥 타버리는 거죠. 아, 이게 공리점이 아니에요. 네. 공리점 아니에요. 이런 지점이 있어요. 네, 긁히든. 그러니까 저거를 요즘에는 그 스캐닝만 하면 있잖아요.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자동차 스피커도 저런 거 되게 많은데, 저거는 언제 제일 많냐고 하면 얇은 스피커. 위아래로 못 잡아주고 한 군데만 잡아주는 거. 한 군데만 잡아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군데 잡아줘도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것들도 있는데, 위아래로 잡아줘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 마이크로 이어폰, 헤드폰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한 네 군데 찍어보는데 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락킹 모드 없고 그냥 측정이 쉽게 되는 건데, 이게 막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이제 공간 편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거기다가 뭐 껌을 붙여가지고 뭐 질량 추가를 시키나? 다음은 이제 변이 측정을 했는데, 이게 볼티지가 커지면 변이가 점점 커져 나가야 되는데 변이가 더 이상 안 커져,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이게 이제 변이가 이제 컴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컴프레션, 압축이 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압축이 되면 3차 왜곡이 떠요. 1kg 넣어주면 3kg, 5kg, 뭐 7kg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3차 왜곡이.
왜냐 그러면 더 이상 못 뻗어나니까. 그지 소위 말해서 이게 서스펜션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못 뻗어나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저거는 뭐 어떤 그 예를 들면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 2.5mm 넘어가면 예를 들면 터치가 생긴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무조건 못 넘어가게끔 잡아 당겨줘야 된다고. 더 이상 안 넘어가면 안 돼. 그렇죠? 아니면 출력을 줄여주든가 한 출력을 한 요만큼만 쓰든가 아니면 한 출력을 이만큼만 쓰든가 그러면 선행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는 5W밖에 안 되는데 2.5W밖에 안 되는데 나 W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그 출력을 과장해서 쓸 때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DC 변이에요. 이게 아까 한쪽으로 가는 거 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위아래로 있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똑같이 위로 3, 밑 아래로 3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이게 위로 점점 더 아래로 더 많이 가버리는 식으로 내가 출력을 크게 해주니까. 그 중앙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중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피커 여기서 노는 게 아니고 점점 밑에서 이렇게 노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느 순간인가 더 크게 좀 밑에 이제 바텀 치겠죠. 예. 이게 이제 DC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DC는 교류 신호에 직류 신호가 걸려 있으면 좋은 신호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소위 이상하게 나오고. 예. 그거랑 똑같은 지금 운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레이저 가지고 재보면 금방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이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있잖아요. 여기는 10Hz부터 100Hz, 1kHz예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1V 걸어준 거고요. 가면 갈수록 파란색은 8.9V, 1V, 3.63V, 6.27V, 8.9V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올려주면 이게 여기는 10Hz, 100Hz, 1000Hz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거는 좀 맞게가지고 위아래가 같지 않습니까? 0을 기준해서 위아래로 대칭이죠. 근데 이 점에서 보면 이거는 8인데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90인데 이게 얼마 됩니까? 이게 여기서는 뭐 크게 많이는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 보면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얘가 센터가 맞는지. 근데 이 둘 사이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줘가지고 0을 기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볼테이지,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보면요. 아래쪽으로 약 마이너스 0.5mm 정도가 여기 그 100Hz 부근에서 있잖아요. 생기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100Hz 눌러주면 아래쪽을 좀 마이너스 0.5mm로 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DC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12dB 옥타브로 쭉 떨어지겠죠. 여기가 F0였으니까 그죠? 여기가 F0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12dB 옥타브로 쭉 떨어져야 되는데 요 밑에가 줄어들죠. 줄어드는 것들은 Q 값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까 Q 값이 이렇게 하죠. 음악으로 특성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오다가 한번 퐁 튀었다가 이렇게 가는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는 스피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이상적인 스피커는 처음부터 0으로 가는 거예요. 빨간 선도 0, 파란 선도 0. 쫙 가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게 뭐냐면 컴프레션 보는 거야. 컴프레션 있죠. 이게 여기서는 하나의 선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컴프레션이 하나도 안 걸리는, 여기서는 컴프레션이 걸리죠. 그러면 1V하고 8.9V하고는 약 이게 한 3dB 정도 차이가 생기죠. 이게 주파수에서. 저주파수는 특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컴프레션. 왜? 저주파수에서는 많은 변이가 필요한데 뻗어나가지를 못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8.9V가 뭐냐? 자동차 회사 8.9V가 자동차에서 쓰는 전격 볼테이지예요. 20W 기준에서. 이건 자동차 스피커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가 2dB 언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한 방에. 졸리시니까 얘를 어떻게 되는지 얘를 하나 더 보고 한번 재볼게요. 자, 이거는 보세요. 저주파수로 가니까 0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밑으로 치고 있죠. 이거는 0.25mm 밑으로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해서 범핑이 좀 적죠, 그렇죠? 올라가는 게. 그러면 주파 특성으로 보면 이렇게 하다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파속성이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거는 뭐가 잘못 설계가 됐겠어요? F0 이상에서는 문제가 없죠. 0으로 다 수렴하잖아요. F0 이하가 문제죠. 이거는 바로 서스펜션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이 부드러워가지고 아래쪽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스타트하면 10Hz 걸리면 밑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돌아야 되는데 전기 넣어주는 순간, 이 가만히 여기 넣어주는 순간, 에이,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요만큼 쳐져버리는 거죠. 자, 한번 이거 한번 재볼게요. 이게 지금 1V에서 4V인데 뭐 1V에서 한 10V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까지 50에서 한 2000Hz까지 50이 아니고 한 20Hz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스타트. 네. 이게 스타트를 시키면요, 이게 지금 레이저로 재니까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점을 막 뜨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파 수준이 다 보인다라는 거지. 지금 한 20, 30Hz 정도 되고 있는 단계예요. 스피커는요, 이 특성 하나만 봐도 스피커 특성이 한 80%는 이해해줘요. 네. 이게 0일 기준인데 Y자 모양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건 레벨을 너무 크게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번만 더 재봅시다. 한 5V 정도만. 그리고 이 변이를 잴 때는 좀 여러 번 재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잴 때 얘가 이게 많이 진동을 줘가지고 셋업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이 레이저 변이가 제대로 맞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요 4개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죠. 무슨 병원에서 청진기 대면서 이게 이 사람이 사회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좀 비슷한 신호가 나와요. 네. 이거 아마 공진점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영선이거든요, 영선이 있죠? 예, 그러니까 공진점 이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진점 이하에서는 아래로 확 쳐져 버리죠. 서스펜션이 아래쪽이 부드러운 거예요, 지금. 이거로 스피커로 치면 이 뒤쪽이 있잖아요. 뒤쪽이 있잖아요. 뒤쪽이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스피커예요. 결코 아주 판타스틱하게 안 만들었어요. 예, 고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하이엔드는 진동판은 잘 만들어요. 진동판 음질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어느 정도까지는 맞죠. 근데 좀 로엔드 카다 그러면 로엔드 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하더라고. 구동부를 근데 좀 비싼 하이엔드 카 있잖아요. 그런 구동부 진동부 다 잘 만들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돈 많이 주면 좋게 만들어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만들 줄 알면서도. 근데 이런 애들은 그 차에 넣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프터마켓에서 지게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는 진짜 개판인 거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스피커 유닛 하나에 뭐 100만 원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 값어치는 못하더라고. 내가 뭔가 진짜 좋은 스피커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센터를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서 그 유닛을 선정을 한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뭐 그냥 브랜드가 뭐 좋은 회사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겠죠. 근데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 내가 그 바가지 쓸 수 있는 모델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 측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스피커에 있잖아요. 1차적으로 얘가 무슨 진동이 돼서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진동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스피커 그냥 하나 사와가지고 내가 뭐 집에 뭐 굉장히 유명한 A사의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재보면 돼요. 정말 얘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보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과정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스피커를 보는 제일 기본적인.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스캐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이기로 쓰는데 스캐너로 쓰는 거라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건 비디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거워서 안 들어갔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에 저거랑 똑같은 의자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턴테이블에 올린 거예요. 턴테이블 앞뒤 좌우 이렇게 위아래 다 볼 수 있도록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점 있죠. 이 점별로 다 재는 거예요. 저게 한 1000점 된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그 레이저 초점을 맞추면 지가 있잖아요. 지가 자동으로 빙 돌면서 모든 게 자동 모드예요. 퇴근하고 그 다음날 오면 다 측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삐릭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에서 20km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지점들이 모든 주파수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금 다 측정을 하잖아요. 대신에 이게 하얗게 해야 돼요. 그 하얗게 하는데 이거는 질량이 없는 파우더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재고 나면 아까 이게 나오는, 아까 이 그림 있었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얻는 거예요. 아까 저거 얻는 것들은 한 1시간만 측정하면 저녁 나오고요. 더 정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6시간 정도 측정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면 스피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카피하기가 편해요. 남들이 왜 어떻게 좋은 만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보면 아 이렇게 만들었네. 근데 또 그게뿐만 아니라 거기다 한계도 보여. 아 이거는 얘네들이 놓쳤구나. 그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 애들이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빨리 따라올 수 있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중국이 절대 뭐 뒷걸음치다가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런 장비가 중국에서 최고 많이 팔려요. 지금 이 장비가 10대에서 6대가 중국에서 팔린다고 하니까 다 중국이 최대 바이어인 거예요. 스피커 분야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 장비로 이렇게 하면 각각의 각 지점이 어떻게 운동을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TS 파라미터를 다시 가봐서요. TS 파라미터가 해서 기계적인 운동에서 음향을 가려면 제일 중요한 그 결합 개수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유효 방사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열 제곱해가지고 이 서라운드의 절반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근데 이건 지금 우리 전부 다 재봤잖아요. 모든 지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진동하고 여기는 많이 진동하고 이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유효 방사 면적을 구하는 이유가 결국 보면 나중에 물을 얼마만큼 밀어내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 똑같은 높이의 원통으로 만들었을 때 이 면적 이게 얼마냐를 보는 게 사실 유효 방사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재보면 제일 정확하게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등가시킬 수가 있겠죠. 이걸 다 재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정확한 뭐가 나오냐 제가 알려줘요. 자동으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4.25mm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모든 점, 1000점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유효 방사 면적 구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유효 방사 면적이 최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전압에서 전류를 잰 거가 전압 전류 잰 것 가지고도 이거 감도 특성이 얼마 이런 것들을 할 때 음압 특성이 얼마나 할 때는 요 값으로 하는 게 최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캐너가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캐너 가지고 쫙 스캔해서 아까 이렇게 막 4시간 뭐 6시간 동안 스캔을 해가지고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파란색 있죠. SPL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마이크로폰을 쟀을 때 이렇게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판 스피커는 굉장히 특성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왜? 분할 진동 때문에 그래요. 요 밑에까지는 있잖아요. 깨끗하게 잘 나와요. 분할 진동 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000Hz밖에 안 돼요. 그 TV 스피커
한 뭐 1000, 2000만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예. 마이크로 스피커는 워낙에 작잖아, 이게. 작으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사실 작으면 뭐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커지면 커질수록 분할 진동이 점점 생기죠. 왜냐? 진동판은 요만한데 힘은 여기밖에 안 좋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막 지맛대로죠. 그리고 내가 힘을 여기 주는데 이 모든 면적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힘을 주지만 힘이 전달되는 속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쇠다, 진동판이 쇠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전달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내가 밀어주는데 이게 얘가 전달 속도가 느린, 밀도가 낮은 뭐 페이퍼다. 그럼 나는 밀어줄 때 또 여기서 전달되는 속도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100% 분할 진동이 생깁니다. 여기 힘을 줄 때 이거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면 내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순간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분할 진동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무빙 코일 방식에서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데 스캔 해가지고 이 특성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빨간 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어느 지점이든지 지금 그 변이가 큰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절대값을 채워버린 거예요. 음압을 구한 게 아니고 많이 움직이면 무조건 크게 가는 걸로 그려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AAL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아 이게 많이 움직이네. 여기 많이 움직이네. 이 주파수에서 많이 움직이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움직이는데 음압이 싹 꺼져버렸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거기서 막 움직여. 보이스 코일이 굉장히 밑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안 나. 그건 바로 분할 진동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이쪽을 밀어줄 때 이쪽은 이렇게 생겨. 한쪽은 공기를 밀어내는데 한쪽은 공기가 뒤로 오는 거예요. 아까 스피커 이야기했죠. 스피커 이야기하는데 얘를 갖다가 공중에 매달아 놓고 음악을 틀면 점이 안 나오는 원리가 바로 거기서 있어요. 왜? 얘가 공기를 밀어내면 스피커 항상 D는 있잖아요. 여기 앞이 고압이면 D는 저압이 되죠. 그렇죠? 앞이 고압이면 항상 저압이 되고 앞이 저압이면 항상 뒤에 고압이 된다고. 그러면 전기로 치면 앞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장이 긴 놈이에요. 예를 들면 뭐 100Hz다. 그럼 파장이 3.4m 아닙니까? 3.4m에서 여기서 이거는 뭐 술로 넘어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쇼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공기를 밀어내야 소리가 나올 건데 여기서 밀어내주면 일로 붙어버리고 여기서 일로 붙어버리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라는 것들은 우리가 공기가 압축성 유체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이렇게 밀도가 바뀌고 음압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나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왜? 공기를 압축을 못 시키니까. 밀도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그냥 여기서 왔다. 근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주파수는 왜 소리가 나죠? 고주파수는 예를 들면 10km다. 파장이 3.4cm잖아요.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해. 일로 넘어가고 싶어도. 큰 산맥이 있거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음만 소리 나오는 고음만. 어쿠스틱 쇼트라는 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의 운동 특성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다 할 수 있거든요. 스캔하면 두 개 다 나와요. 음압 특성도 나오고 소위 말해서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운동 에너지를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좁빗하죠. 여기서 좁빗하죠. 여기 좁빗하죠. 여기 좁빗하죠. 이 좁빗한 정도가 뭘 보냐 그러면 그 기계적인 분석할 때 엔시스라든지 콤솔에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냐 그러면 역률하고 내부 손실 그 다음에 뭐 밀도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요 피크 값이 좁빗한 정도가 바로 내부 손실 값을 나타내요. 당연히 좁빗하면 좁빗할수록 내부 손실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은 거지. 내부 손실이 없으니까 푹푹 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파수만 들어가면 신나게 얘는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내부 손실값. 어떤 재료에서 진동 재료에서. 그러면 이게 얘가 요렇게 가는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재료. 그다음에 요렇게 가는 재료가 있어요. 뭐가 음질이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히 좋아요. 댐핑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쭈삣쭈삣하게 이렇게 간다. 그럼 굉장히 새소리 같은 게 나요. 굉장히 강렬한 자기 음을 가지는 소리. 스피커가 아니고 거의 악기에 가까운 수준의 소리가 나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뭐 이거 하다가 이거 뭐지? 좀 이렇게 치면
고유의 소리가 잘 나는 것들은 자기 갖고 있는 모드가 잘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쇠 계통이 치면 이렇게 우리가 스피커를 듣는데 트위터 스피커 건데 딱 들어보면 아 저거는 실크 돔이겠다, 알루미늄 돔이겠다, 베릴륨이겠다, 티타늄이겠다. 적어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게 금속성이겠다 아니면 비금속이겠다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고주파수에서 이런 게 이렇게 뜨면 금속성인 거예요. 댐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고유 색깔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새소리 같은 계열 그렇게 들어가요. 금관악 끼는 거 가보면 고주파가 있는 게 막 많거든요. 이런 게. 그게 아이가 쇠다, 적다 그러면 나무다. 그런 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진동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거 나무네. 나무는 이런 것들이 절대 크게 안 떠요. 내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뭐 쇠판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탱탱탱탱하죠. 저런 것들이 잘 뜨는 거예요. 스피커는 이 지 색깔이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지가 막 색깔 나타내면 안 되겠죠. 그거는 스피커가 아니고 악기가 되는 거예요. 악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악기죠. 그래서 이 레이저 스캔 하면요,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어느 지점인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서라운드 부분인지, 스파이더 부분인지, 더스트 캡 부분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내부선 실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부선 실출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함침을 좀 더한다든지, 점성을 더 더해줘야 되겠다. 점성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처를 하게 된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을 때는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어디다가 뭘 더 떼야 되지? 전부 다 대줘 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부 다 대줘 버리면. 그러면 무거워져가지고 뭐 감도도 안 좋아지고 그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예? 왜 여기 이런 스피커가 뭐 이런 뭐 빗살 무늬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게? 보기 좋아라고 했을까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예? 그럼 나는 거꾸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나중에 내 스피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렇게 스캔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 턴테이블 있잖아요. 턴테이블 가지고 스피커를 빙빙 돌려가면서 모양치를 째가지고 소리가 뭐 옆으로 어떻게 날아가고 위로 어떻게 아래로 어떻게 날아가고 지향 개수라는 걸 구하게 되죠. 디렉티비티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스캔을 하면요,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스캔한 다음에 각각의 격자별로 음을 다 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레일리 적분을 이용한 개념이 있는데 각각의 하나가 작은 스피커를 생각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향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주파수에서 여기는 소리가 좀 안 나고 60도에서는 좀 잘 나고 이 30도인데 그러면 한 45도에서는 이쪽 방 소리가 잘 안 나간다는 이런 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재도 돼요. 그냥 스캔만 하면 무양실이 필요가 없는 건데 쫙 다 나오는 거죠. 지향성 특성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단 가정이 뭐냐? 이 나머지는 속도가 빵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피커가 무한배풀에 장착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여기에는 0이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스피커가 예를 들면 스피커는 이렇게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이 있으면 안 맞아요. 통에서 회절되는 거 있잖아요. 저주파수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스피커를 유닛을 재면 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닛을 잴 때는 무한배풀로 가정해서 다 측정을 하거든요. 유닛 자체 특성을 본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스템 최종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유닛 자체를 본다고 하면 통을 어디 넣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플랫하게 밭을 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양실에서 무한배풀에다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특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스캔에서 나오면요, 기본적으로는 주파수 특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마이크로 젠과 똑같은 특성이에요. 까만 선이 나오고요. 그 SPL 커브라 그러죠. 이거 축상에서 나온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 AL 있죠, 이거.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아까 그냥 그 위상 캔슬이 그냥 운동하는 거 다 대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상 따지지 말고.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얘가 저주파수로 가면 까만 거나 빨간 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알 진동이 안 생기면 AL 커브하고 SPL 커브는 다 같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뭔가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고 하면 얘가 이렇게 클 때 얘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이 있거나 뭔가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소리가 난다는 말은 앞으로 밀어낼 때 뒤로 당겨주는 뭔가가 있잖아요. 뭐 거꾸로 운동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운동하는 놈. 예. 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데 있잖아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뭘 안 하고. 반대 비상으로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라. 왔다 갔다가 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움직여줘야 공기를 갖다가 밀한파, 소한파 해가지고 그 밀도를 바꿔주고 압력을 교란시킬 때 해야 소리가 전파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압력 교란이 안 되고 그냥 그 에너지 자체가 왔다 갔다. 아까 이게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리 하나도 안 나거나 똑같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이 생겼구나 지금. 음향 뭐가 상세가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거다. 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나서록 안 좋은 건 스피커겠죠. 그리고 이건 피키 정도를 보고 이거 약간 페이퍼 계열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폭이 넓고 보니까 페이퍼 계열 같은데 쟤는 아직 댐핑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도 특성하고 이거는 사운드 파워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운드 파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이 지점 모든 지점을 모든 각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까 뭐 1000점을 냈다고 1000번에서 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게 음향 파워 재는 거잖아요. 사운드 파워. 그렇지? 모든 게 다 돼버리면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 대비 이 그래프를 보면 뭘 할 수 있냐? 이거는 영도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영도. 정면 스피커 정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방향에 싹 다 닿은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은 스피커가 굉장히 샤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영도에서는 잘 노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도 음이 쑥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다 없다? 그러면 무지향성 스피커라는 거지. 일로 날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밑에가 그렇죠. 이 저주파수에서는 SPL 커브나 사운드 파워 커브나 똑같지. 그럼 여기는 완전 무지향으로 날아가요. 소리가. 서브우프처럼. 우리가 서브우프 보면 뭐 방향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는지 소리를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은 어디를 가든지 에너지가 갔기 때문에 이거 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크기 차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 양기 차이에 크기 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또 파장이 기니까 시간적인 정보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는 스캔만 해주면 샥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할 수 있냐? 이거는 구동부가 뭐 아까 보이스 코일이 뭐 어떻게 댐프가 어떻게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진동판 있잖아요. 진동판이 지향 특성이 소리가 어떻게 나겠다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해 주죠. 이 세 개. 지향성이 좋은지 나쁜지, 캔슬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소재가 뭔지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손을 대줘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레이저 스캐너로 해가지고요 알 수 있는 거. 아까 하얀 분말 뿌려서 쭉 이렇게 잰 거예요.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음압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것들은 밀어낼 때 어떤 것들은 땡기는 놈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거는 밀어내는 사운드인데 얘는 소리를 줄이는 소리가 있다는 거야. 운동을 하는데 반대로 얘가 파란 게 파란 부분이 앞으로 갈 때는 뒤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까먹는 성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만 한 거죠. 아까 이 스피커랑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 밀어내면 뒤에 땡기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근성근성으로 에너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소리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어떻게 이걸 찾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같이 움직이는 부분,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 그 외에 또 다른 성분, 쿼드라트 성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게 변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를 재면 속도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뒤로 가는 놈, 앞으로 가는 놈 분리시켜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볼 수 있는 거죠. 기계니까. 사람이 하라 그러면 좀 귀찮겠지만 기계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까만 부분이 뭐냐고, 이게, 그렇죠? 점선, 이 부분이 인페이즈가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돼 가지고 AAL하고 SPL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분할 진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분할 진동이 생기면 반대로 음압을 뒤로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하는 놈이 생기기 시작하죠. 반대표 던지는 놈들이. 그게 이제 확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요거하고 요 사이에 차이가 적어지면 있잖아요. 완전히 소리 이상하게 나요. 소리가 거의 하나도 안 나요.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음압이 쑥 꺼지죠. 이렇게. 그렇죠? 왜 꺼지느냐? 이것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럼 이게 어디서 커졌지? 여기서 아까 보니까 요 부분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깥 테두리가 전부 다 뭐 뒤로 움직여서 얘 혼자만 앞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 부분의 위치는 어디지? 그러면 여기 아까 2D로 보면 여기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2mm 지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스피커를 이제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무작대기로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 두 가지가 있겠죠. 운동 자체가 없거나 거기서. 그거는 참 골치 아파요. 그죠? 근데 운동은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음악은 쑥쑥 꺼져요. 이렇게. 그때는 또 다르게 왜 생기는지 음압 성분을 구분해가지고 요 놈을 어떻게 잘 조절할 건지를. 이 다 스캔해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보십시오. 이 까만 게 음압 곡선인데 음압이 쑥 빠져버렸죠. 그 이유가 여기 인 페이지가 있는데 아웃 오브 페이지 있죠. 엔티 페이지가 확 커졌는데 같아져 버렸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물을 밀어내는 양하고 당기는 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냥 옆으로 왔다 근성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기 압축이 하나도 안 생기겠죠. 음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쑥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아주 허접스레기 스피커가 나는 저렇게 나는. 설마 우리 회사 스피커는 안 저렇게 나오겠지. 그런 희망으로 재보고 나면 압니다. 이게 이제 아까 긁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이걸 갖다가 락킹이라고 그래요. 락킹 모드. 그것도 이거 사이가 있잖아요. 20dB 이상 차이 나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헤드폰 봤죠? 헤드폰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똑같았죠.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자동차, 그다음에 TV 스피커 이런 회사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SRPA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입업자들 특히 내가 돈 주고 좋을 거라고 수입을 했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갖다가 가져와 보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프로 같은 이런 장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터를 잘 안 내놔요. 자기네는 갖고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스피커 밴드 세계 1위 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서 달라 그러면 주는데 웬만하면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몇 번을 요구하면 나와요. 주기 싫은 거지. 자기 민낯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자가 뭐 갑자기 민낯으로 이렇게 잘 안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화장하고 나가야 되는데